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립묘지인 국립서울현충원. 추모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소입니다. 그에 걸맞게 묘역의 위치 역시 명당이죠. 그러나 국립묘지의 국가유공자 사이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병의 묘역은 한평. 군에 와서 2등병 단 사람 죽어서 2등병 계급장을 달고 가야 되는 것인가. 장성의 묘역은 8평. 죽어서는 다 공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묘역은 80평. 선진국과는 전혀 다른 기준입니다. 살아서 대통령이면 죽어서 대통령인가. 뿐만 아닙니다. 잡아라 철의 신념. 첫 출진의 목표는 야스쿠니 신사. EJ 조선인 독립군들은 조선인 잡아야. 독립운동가와 함께 누워있는 친일파. 현충원 애국지사묘역에 가짜가 묘가 계속 아직도 거기 있어요. 이장되지 않은 가짜 독립운동가까지. 국립묘지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어느 날 방송국을 찾아온 한 남자. 김세걸 씨는 자신을 독립운동가 김진성 씨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며 우리에게 꼭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시 제가 초보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50억이 넘다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하루빨리 국고에 회수해야 되고 지금 아직까지 그 현충원 애국지사묘역에 그 집안에 김정수라는 가짜가 묘가 계속 아직도 거기 있어요. 가짜가 묻혀 있는 거 보게 되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고 보훈처에서 왜 좀 하루빨리 이 파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는가. 그의 주장에 따르면 국립서울현충원에 가짜 독립운동가가 안장되어 있다는 것.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묘지번호 181번 김정수. 김정수는 진짜 독립운동가 김정범의 공적을 가로챈 가짜라는 말이었습니다. 김세걸 씨가 제시한 증거는 신문기사. 김정수의 공훈록을 살펴보면 그가 독립운동가라는 증거로 신문기사를 두고 있는데 해당 기사의 어디에서도 김정수라는 이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사엔 김정범이라는 이름만 여러 번 등장한 상황. 어찌된 일일까? 그리고 사진도 보면 다른데 그 어떻게 체포될 때는 김정수라는 이름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김정수가 자기가 이전에 가명 내가 김정범이라고 했다 말 한마디로 그걸 인정을 받은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후손들은 김정수가 김정범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활동했다 주장했고 보훈처에서는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1968년 김정수는 건국훈장 독립장까지 수여받게 되었죠. 하지만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엔 진짜 독립운동가 김정범이 나타난 것.
당연히 김정수와 유사한 공적, 같은 기사를 근거로 애국장을 받았습니다. 결국 같은 공문으로 가짜와 진짜에게 훈장이 주어진 것. 그런데 가짜는 3등급, 진짜는 4등급의 포상을 받았다니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김정수는 독립운동가의 이름으로 서울현충원에 잠들어 있습니다. 가짜가 밝혀졌음에도 파묘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이걸 먹을 넣기도 하고 그래야죠. 김세걸 씨는 우연한 기회에 가짜 독립운동가 김정수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김세걸 씨는 아버지의 독립운동 공적을 도용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세걸 씨의 아버지는 독립운동가 김진성. 선생은 김창화, 이봉영 등과 함께 일본 밀정인 김용환을 처단했고 이후 7개의 죄명으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추록한 이후에는 중국 심양에서 가족과 지내다 병사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김세걸 씨는 가짜 김진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중 간에 이제 그 수교가 하기 전에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노래방, 한국 노래도 나오고 그 배경 음악의 그 영상에 서울현충원 애국지사묘역 이제 저희 그 아버지 이름으로 된 것이 이제 제일 앞줄에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 168번에 김진성 묘 이런 게 나왔어요. 그때 제가 이 아버지 이름인데 그러면서 제가 국가보훈처 선양과에다가 팩스를 넣었어요. 신양에서. 이 168번 김진성이 저희 아버지 이름인데 혹시나 이제 저희 아버지 그 묘가 아닌가 확인해 달라고 이제 팩스를 보냈더니 답보고 온 것은 이분은 당신 아버지와 동명이인이다. 이렇게 답보게 온 거예요. 해방 이후 한중 수교가 없던 시절 중국이나 북한에 자리 잡은 독립운동가의 공적을 가로채는 일이 많았답니다. 김세걸 씨 가족 역시 중국에 있었는데요. 가짜를 몰아내고 아버지의 공적을 인정받기로 결심한 김세걸 씨는 각종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결국 진실을 밝혀냅니다. 이후 세걸 씨의 아버지 김진성 선생은 건국 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출신 독립운동가 김진성 선생 유해 봉헌 장남 중국에서 귀국 사실 확인 앞장섰던 독립운동 1998년 가짜 김진성은 파묘가 되고 그 자리에 진짜 김진성 선생의 유해가 안장됩니다. 이후 세걸 씨의 어머니와 오형제 등의 가족은 한국으로 영구 귀화했는데요. 그런데 김세걸 씨는 또 다른 가짜의 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그 가짜 묘를 이제 그 가서 묘 관리하는 분한테 제가 그 관리하는데 여기에 제사 오는 사람들이 있었냐 물어보니까 여기서 제사하고서 저 위에 가서도 또 제사하더라. 그래서 그 위에 181번 찾아가 보니까 김정수라는 그 독립유공자 묘비 뒤에 자라고 새긴 그 사람들이 여기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 쓴 그 밑에 조카라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렇게 아버지의 공적을 도용했던 가짜 김진성의 묘비에 기록된 묘비 내용과 김정수의 묘비에 기록된 묘비의 내용을 비교한 결과 가족의 이름이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끈질기게 파헤친 김세걸 씨. 결국 일가족 3대 5명이 독립운동가의 공적을 가로채 애국지사로 둔갑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근데 내가 한국에 와서 이런 상황을 보고 정말 왜 내 나라가 이렇게 됐느냐? 왜 가짜가 이미 그렇게 확인이 됐는데도 하루빨리 그 시정을 안 하고 걸어가겠어? 중국에선 최고 엘리트 계층이었던 김세걸 씨. 북경대학교 의대를 나와 의사로 지냈습니다. 오늘 그 와보고 이제 또 추석에 또 오자. 그러자. 하지만 한국에 귀화한 그는 기초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에 대한 기억만은 또렷한 어머니와 함께 말이죠. 아직도 옛날 그 생각이 생생하디요. 일본놈 헌데 쫓겨다니면서 몇 번을 죽을 뻔 하다가도 그래도 죽고 그래도 살고 나왔는데 내 여 병에서 못 견디었나. 내가 이 병에서는 안 죽는다고. 한국에 온 걸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는 세걸 씨. 김진성의 아들로서 아버지 여기서 왜곡된 것 다 찾아서 이렇게 아버지 현충원 여기에 모시고 그건 난 한평생 그래도 내가 자식된 덜이로서 해야 하고 그랬다고 부끄럽지 않게 생각해. 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이 땅. 대한민국만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라 생각합니다. 아버지, 이럴 때 아버지 보고 싶어. 국립대전현충원. 애국지사의 안장식이 거행됩니다. 고 손흥용 선생.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받은 독립운동가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일본에서 한글을 가르치다 옥고를 치렀죠. 학생, 징용장, 일본 교포, 징용위원부들에게 목숨을 걸고 애국활동을 한 선생이 가는 길. 식은 소박하지만 엄숙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애국지사, 현역 군인, 경찰관, 소방공무원, 국가사회공헌자, 무공훈장 수훈자. 국립묘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만이 안장될 수 있는 신성한 장소입니다. 전국에는 10곳의 국립묘지가 있는데요.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이 가장 대표적. 또한 국립민주묘지 3곳, 군경묘역인 국립호국원 4곳, 독립유공자묘역 1곳이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재산이 있어도 못 들어가는 것이 국립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그만큼 목숨을 걸 정도의 희생을 했고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런 대우를 대대손손 받을 만한 분들이 국립묘지에 들어간다. 서울과 대전 국립현충원에 친일파로 분류되는 인물이 63명이나 안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사람 가운데 국립서울현충원에 7명,
국립대전현충원의 4명이 각각 안장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독립운동가가 잠든 국립묘지에 친일파가 함께 안장됐다는 이야기. 정말 사실일까? 우리는 전문가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처음 방문한 곳은 장군 제1묘역. 그곳에는 김백일이 있었습니다. 보니까요, 이제 일찍이 군사학을 닦아 해방된 조국에 황국하여 일제시대 경력은 싹 빼놨습니다. 곧 군문에 들어가 대한민국 육군의 교장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흥남철수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뭐 대한민국 창군의 초석이 되었다. 김백일은 태극 무공훈장을 받은 삼성장군입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7년 동안 간도 특설대에서 복무했습니다. 그 활동을 공로로 일제로부터 만주국 훈장인 훈 5위 경훈장까지 받았죠. 간도 특설대는 1930년대 후반 간도 협조회와 신선대 등과 함께 가장 악랄하게 조선인 항일 운동가들을 탄압, 3대 악질 조직 중의 하나로 불립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의 그런 친일 경력, 그 중에서도 악질적인 간도 특설대의 경력은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이제 대한민국 창군의 아버지로 대한민국의 군대의 초석을 놓았던 분으로 이렇게 오직 이렇게 공적만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좀 새겨져 있습니다. 친일파 이제 김태형의 행적을 볼까요? 국방부 장관 됐던. 그런데 또 제2장군 묘역에 친일파가 있습니다. 해방된 조국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신태영입니다. 자바라 철의 신념, 첫 출진의 목표는 야스쿠니 신사라고 하는 글을 발표하는데요. 조선인들은 하루아피 제국의 신민이 되어서 대화민족과 일본 민족이죠. 대화민족과 혼연일체가 되어 일본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를 개척하자. 1914년도부터 48년까지의 행적을 스스로가 공백으로 남겨놓고 있죠. 그런 기록이 정말 누락돼 있고, 이런 것은 연표에 대한 양력에 대한 누락을 넘어서서 역사에 대한 누락이자 역사에 대한 모독입니다. 대통령 묘역 다음으로 가장 좋은 장군 묘역에 있는 친일파. 신태영 묘역에서 몇 걸음만 옆으로 옮기면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이응준. 그는 초대 육군 참모총장을 지냈으나 일본군 대좌를 지낸 친일파입니다. 이응준과 같이 일본 육사를 탈출해서 독립운동을 하자라고 약속했던 분이 지청천인데, 지청천 장군은 실제 독립운동 하셨고, 이응준은 그 약속을 저버리고 계속 일본 육군에 남아있는 사람인데요. 이응준묘. 예, 한 시대 다른 삶을 살았죠. 그 이응준 장군의 묘는 근데 제 장군 2묘로서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지청 장군의 묘보다. 지청천 장군의 묘는 저 밑에 보시면은 임종 요인 묘역의 두 번째는 저 끝에서부터 두 번째. 불과 한 100m도 안 될까요? 그죠? 직선 거리로 따지면은 지청천과 이응준의 묘가 있는데, 그야말로 한 시대를 살았지만 전혀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성격, 그 다음에 판단이 다르면 후대의 평가도 달라져야 되는데, 후대는 똑같이 이렇게 대한민국 국립묘지에 똑같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곳에 오히려 내려다보고 있고, 지금 저희도 지금 내려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애국기사분들의 묘역을 오히려 좀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그렇게 독립의 길, 애국의 길로 사는 게 아니었어. 왜 그렇게 살았어라고 오히려 비웃는 듯하고, 가장 좋은 곳, 배산 임수를 가장 느낄 수 있는 한강에 바로 내려다 보이고 가장 한가하고 가장 공간이 넓은 곳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그 현실입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바로 애국지사묘역, 임종요인묘역이 있는데, 바로 발 아래, 이 친일 장군들의 발 아래 임시정부 요인들, 애국지사묘역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형국인 거죠.